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도봉구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저에게는 결혼한 언니가 하나 있는데 언니가 결혼한 저희 형부는 조금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형부는 본인 인생에 딱히 자랑할 것이 없었던 사람이라 명문대를 나온 걸 인생 최고의 자랑으로 삼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유일하게 명문대 출신이라 늘 그 부분에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지만 문제는 제가 저희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벌어지게 됩니다. 저희 남편은 공고 출신으로 고등학교만 졸업했던 사람인데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인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저희 형부보다 잘 나갔던 겁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강했던 형부는 저희 남편이 본인보다 잘 나가자 은근히 경쟁의식을 느끼며 공고 출신이라는 이유로 깔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저희 남편에게 제대로 혼쭐이 나긴 했지만요. 그래서 이제부터 형부가 저희 남편을 얕보다가 제대로 당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남편과 저는 친한 친구의 소개로 만나 결혼하게 되었어요. 친구 말로는 비록 작은 사업체긴 하지만 남편이 사업을 해 돈을 잘 버니 주변에 남편 자체보다 능력만 보고 접근하는 여자들이 많아서 사람을 아예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성격도 그렇고 가치관도 잘 맞는 것 같아서 만나게 해주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친구가 저는 사람 조건보다 성품을 보고 만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남편의 조건보다는 좋은 사람이라는 말에 한번 만나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친구의 주선으로 남편과 만나게 되었고 저희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첫눈에 반해 결혼까지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 결혼 전 저희 친정에 인사를 드리러 오기 전부터 형부의 견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공고 출신의 저희 남편이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를 형부가 믿기 힘들어했던 거죠. 형부는 자타공인 명문대 출신으로 중소기업을 다니며 내세울 것은 본인이 명문대 출신이라는 것뿐이었거든요. 그래서 형부는 사람을 볼 때 은근히 그 학벌 하나로 모든 걸 판단하려는 버릇이 있었죠. 그러니 고졸의 공고 출신인 저희 남편이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형부가 받아들이기에는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형부는 일부러 저희 남편을 무시하기 위해 남편을 만날 때마다 공고 출신이니까 하는 식으로 깔보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이 처음 친정에 인사를 드리러 왔던 날도 저희 남편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죠. 저희 남편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은근히 신경 쓰여 하며 저희 집안의 사위로서 경쟁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고 다 같이 차를 마시게 되었는데 형부가 그때부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김서방,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그런데 내가 손윗 사람이니까 당연히 자네한테 말 놔도 되는 거지? 예, 형님. 말씀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제가 형님보다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김서방 고졸의 공고 출신이라며?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 공고까지밖에 나오지 못한 거야? 평소에 공부 좀 열심히 하지 그랬어. 자네도 알겠지만 나는 명문대 출신이거든. 나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살았으면 자네도 참 좋았을 텐데. 가방끈이 짧아도 너무 짧아. 그때 저희 형부가 지나치다 싶었는지 저희 언니가 저와 저희 남편 눈치를 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고졸 출신이 뭐가 어때서 그래? 요즘 누가 그런 걸 따진다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긴 하지. 그러나 저희 남편을 향한 형부의 도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 저희 남편의 속을 긁어댔으니까요. 그런데 김서방,
자동차 부품 만드는 공장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사업은 괜찮긴 한 거야? 요즘 사업해도 입에 풀칠하기 어렵다는데 자네도 걱정이 많겠어. 그래서 한 달에 얼마나 버는데? 그래도 설마 월 300은 벌겠지? 결혼하면 집안 가장이 되는 건데 그 정도는 벌어야 사람 구실할 수 있는 거지. 요즘 다들 사업한다면서 헛바람 들어서 인생 망치는 사람 많던데 자네도 혹시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남편은 형부 말에 웃어넘기며 일부러 답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본인이 형부보다 돈을 많이 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본인이 얼마나 버는지 형부에게 말하면 기분 나빠할까봐 답을 안 했던 거죠. 하지만 형부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저희 남편을 도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도 화가 나 결국 본인 수입을 공개하게 되었죠. 왜 답이 없어? 설마 월 200도 못 버는 거 아니야? 나는 회사 과장이라서 세금 떼고도 300 이상은 버는데 자네 설마 대체 얼마나 버는데 그래? 아니면 지금 아예 돈을 못 벌고 있는 건가? 제 월급이 월 1,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자, 자네 지금 농담하는 거지? 아무리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렇지 공고 출신 자네가 월 1,000이라니 그게 말이 돼? 어디서 공수표를 날리고 있어? 정 의심되시면 제가 지금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기 문자로 이번 달 제 월급 입금된 내용인데 보이세요? 이게 뭐야? 진짜로 1,000만 원이 찍혀 있네? 진짜로 이걸 자네가 벌었다고? 형부는 화면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눈을 부릅뜨고 계좌 내역을 확인하더니 말이 없어졌죠. 그 순간 형부의 표정이 급격히 변하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큰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말이 없었죠. 그러나 저희 남편을 향한 형부의 견제는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주말 저녁 친구들이 모여 친정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또다시 형부가 일을 벌이고 만 것이었죠. 가족들 모두 삼겹살을 먹으며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형부가 갑자기 술을 마시다가 말고 저희 남편에게 술 내기를 제안했던 겁니다. 김서방, 자네 혹시 술 잘 마시나? 나랑 술 내기 한번 해볼래?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없고 여기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도는 걸로. 어때?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술 마시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요. 에이, 그러지 말고 재미로 하는 건데 한번 해보자. 아니면 혹시 자네 나한테 질까 봐 겁먹어서 그런 건가? 이 사람 잊어보니까 완전히 겁쟁이네. 하긴 이런 것도 다 대학 들어가서 선배들한테 술 마시는 법도 배우고 해야 잘 마실 수 있는 건데 자네는 고졸 공고 출신이라 술 마시는 것도 못 배웠나 보네. 형부의 도발에 남편은 결국 형부의 술 내기를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형부는 모르고 있던 겁니다. 사실 저희 남편이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나게 강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술 내기를 시작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 의기양양했던 형부의 표정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초조한 표정을 짓더니 나중에는 말짱한 저희 남편과 다르게 형부는 술에 취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저희 남편이 술 취했는지 안 했는지를 계속 확인하더라고요. 어때 김서방, 이젠 술이 너무 취해서 나한테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지? 정신이 없고 자꾸 해롱해롱하지? 아니요, 저는 아직 멀쩡한데요. 뭐라고? 이 독한 자식. 나도 아직 멀쩡해. 그러면 우리 어디 더 마셔보자고. 하지만 다음 잔을 마신 형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결국 형부는 저희 남편과 한 술 내기에서 지고 말았죠. 형부는 저희 남편과의 술 내기에서 완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여전히 숙취해서 헤어나오지 못한 형부는 비틀거리며 저희 남편을 업고 삐질삐질 땀을 흘리며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파트를 돌며 고생하는 형부를 아주 재미있게 구경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 남편 보고 자꾸 고졸의 공고 출신이라 무시하더니 아주 쌤통이다 싶었던 겁니다. 형부는 아파트 단지 한 바퀴를 겨우 돌고 난 후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얼굴을 보니 전날 남편에게 술 내기를 걸었던 걸 진심으로 후회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유, 이게 무슨 일이야. 괜히 술 얘기를 하자고 그래갖고. 아유, 내가 미쳤지. 김서방, 자네 대체 술이 얼마나 센 거야? 이건 사기라고. 저는 그 모습에 웃음을 참느라 아주 혼이 났습니다. 언니 말로는 그날 형부가 저희 남편을 업고 아파트 단지를 돌아서인지 몸살에 걸려서 다음날 회사에 출근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한테 시비를 걸며 못되게 굴더니 아주 쌤통이다 싶었죠. 그러나 옹졸한 형부의 괴롭힘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때가 언니 생일이라고 저와 언니네 부부가 만나서 밥을 먹게 되었는데 밥을 다 먹은 후 형부는 본인이 왕년에 복싱을 했다면서 자꾸만 저희 남편을 도발했던 것입니다. 괜히 저희 남편 앞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동작을 해보이며 얄밉게 알짱거렸죠. 하지만 형부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요즘 건강을 위해 복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남편에게 형부가 간만에 몸을 풀고 싶다면서 스파링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누가 봐도 형부가 왜 그런 제안을 해왔는지 딱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저번에 술 내기에서 지니 복싱으로나마 저희 남편을 이기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김서방, 나랑 그러면 스파링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내가 복싱이 어떤 건지 제대로 가르쳐주지. 왜? 싫어? 혹시 나랑 해서 질까봐 겁나는 건가? 그러나 남편은 처음엔 거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괜히 몸싸움으로 번져 서로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형부가 계속해 저희 남편을 도발했던 거예요. 아니요. 죄송한데 저는 형님과의 스파링 거절하겠습니다. 괜히 몸싸움하다가 한 명이라도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요? 예이, 김서방 우리 솔직해지자고. 괜히 나랑 스파링했다가 질까봐 겁나서 그런 거지? 역시 이래서 공고 출신은 안 된다니까. 겁도 많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지. 또 공고를 들먹이며 남편의 약을 올리는 형부 때문에 결국 스파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남편이 다니던 체육관으로 가게 되었어요. 준비를 마치고 남편이 형부를 향해 이야기했죠. 형님, 나중에 후회하기 없깁니다. 자네야말로 설령 서로 스파링하다가 코피나고 그래도 원망하기 없기다. 너 이놈, 그동안 사업 좀 한다고 내 앞에서 우쭐거리면서 버릇없이 군 맛 좀 봐라. 그렇게 스파링이 시작되었고 형부는 처음부터 아주 저희 남편을 향해 죽일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형부는 남편에게 걸려 얻어맞기만 했어요. 왜 이렇게 내가 맞기만 하는 거지? 절대로 이럴 일이 없는데. 내가 이겨야 하는데. 그러다가 결국 형부는 저희 남편에게 잘못했다면서 살려달라고 다리를 붙잡고 빌게 되었죠. 아유, 김서방, 항복,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가볼게. 형님, 앞으로 정말로 저한테 다시는 시비 걸지 않는 겁니다. 그래, 그렇다니까. 이렇게 약속해. 하지만 형부의 이야기는 전부 거짓말이었죠. 계속해서 저희 남편에게 당하게 되자 어떻게든 이겨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이번에는 본인의 영어 실력을 저희 남편에게 자랑하려 했습니다.
그날이 엄마 생신이라 밖에서 밥을 먹기로 했는데 일부러 저희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본인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울줄대며 저희 남편을 찍어 누르려 했던 거죠. 역시 명문대 출신은 다르지? 영어는 기본이고. 어머님, 아버님, 나중에 저희 해외여행 가게 돼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주 영어를 잘하거든요. 대학 때 영어회화 동아리 활동도 했었다고요. 그런가? 우리 박서방이 또 그런 걸 잘하나 보네. 네? 김서방, 자네는 영어 못하지? 하긴 공고 출신이 영어를 하겠소? 그런데 그때였어요. 타이밍 기가 막히게 저희가 차를 주차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외국 관광객이 건물 안에서 화장실을 찾는지 두리번거리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저희 가족들을 붙잡고 영어로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형부가 본인이 영어를 잘한다고 자랑한 것도 있고 전부 형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나 외국 관광객이 계속 물어도 조금 전까지 영어를 잘한다며 잘난 척을 하던 형부가 딴청을 하며 고개를 돌린 채 모른 척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보던 남편이 기초 영어랑 손짓 발짓으로 화장실 위치를 찾아서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후 외국 관광객이 고맙다고 하면서 떠나자 형부는 안심한 얼굴을 하며 헛기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 형부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도 자꾸 저희 남편을 무시하는 형부의 모습에 안 되겠던지 저희 남편 편을 들며 이야기했고요. 형부, 아까 영어 잘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디 한마디 해보세요. 왜 아까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김서방 아까 영어 잘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된 거야? 결국에는 김서방이 아까 그 외국인들에게 화장실 어딘지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발음이 워낙 구려서 못 알아듣겠어서 그랬어요. 발음이 정확했으면 내가 어떻게든 답해줬을 텐데 정말 아쉽네요. 아니 그러면 박서방 자네 말 맞다나 공고 출신인 우리 김서방이 더 못 알아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김서방은 아까 그 외국인들 이야기 듣고 잘만 가르쳐 주더만. 이제 보니 우리 김서방이 박서방보다 영화를 더 잘하나 보네. 저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전부 알아듣기는 했는데 제가 사실은 영어 울렁증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직접 말을 시키면 긴장해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을 못 했던 겁니다. 괜히 영어 잘한다고 잘난 척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저번부터 봤는데 박서방 자꾸 김서방 공고 출신이라고 학벌 짧다고 뭐라고 그러던데 사람이 그러면 못 쓰네. 사람이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됐지 학벌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자꾸 학벌 타령하면서 김서방 무시하는 건가? 앞으로 그러면 내가 그때는 진짜 혼내줄 테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네, 장모님. 다시는 공고 출신이라고 김서방 무시하지 않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사과하려거든 나 말고 김서방한테 해. 그동안 얼마나 상처가 심했겠어. 저희 엄마의 말에 안 되겠던지 형부는 결국 저희 남편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냥 가족들 앞이니 더는 창피당하기 싫어서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요. 김서방, 내가 그동안 미안했어. 앞으로는 학벌 가지고 자네 무시하지 않을게. 네, 형님. 저희 앞으로 정말로 잘 지내봐요. 그래. 그러나 형부는 그 일로 저희 남편에게 더 큰 앙심을 품었던 것인지 결국 제대로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남편과 제가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었는데 저희는 시댁에 들렸다가 바로 친정으로 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형부는 저희 남편이 오길 벼르고 있던 것처럼 오자마자 계속 시비를 걸더니 남편을 향해 비꼬듯 말을 했던 겁니다.
또다시 공고 이야기를 들먹이면서요. 그때 형부가 거금을 들여 괜찮은 중형차 한 대를 구입한 상태였는데 그걸 자랑하며 터무니없는 일을 저희 남편에게 시키려고 했으니까요. 김서방, 공고 출신이니까 손재주도 좋지? 그러면 차도 잘 만지겠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내 차 좀 세차해 줄 수 있겠어? 내가 세차를 할 때가 됐는데 바빠서 못했거든. 아무래도 명문대 나온 나보다는 공고 나온 자네가 훨씬 세차를 잘할 것 같아서 말이야. 세차는 공고 나온 사람이 잘하잖아. 형부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죠. 도대체 공고를 나온 게 세차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형부도 세차랑 공고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저희 남편을 도발해 화나게 할 생각으로 그러는 것이 뻔히 보였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화낼 만도 한데 저희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형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면 형님 차 제가 닦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이제야 김서방이 본인 주제를 알게 됐나 보네. 평소에는 사업한다고 목에 힘주고 다니더니 말이야. 작은 공장이나 운영하는 주제. 그래, 잘 생각했어. 공고 나왔으면 본인 주제답게 명문대 나온 이 형님 말을 잘 따라야지. 그럼 아주 윤기 있게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깨끗하게 잘 닦아봐. 내가 이따가 직접 가서 검사할 테니까 제대로 닦아내. 안 그랬다가는 재미없을 줄 알아.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 말씀대로 윤이 반짝반짝 나도록 닦아놓을 테니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순순히 형부 말을 듣는 남편의 모습에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했어요. 평소 성격도 절대로 불합리한 것은 못 참던 사람인데 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형부의 말에 가만히 있나 싶었던 거죠. 혹시 남편이 너무 속상해서 형부를 상대하는 걸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포기한 것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스런 마음에 남편이 형부를 세차하기 위해 내려간 주차장으로 함께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걱정된 마음에 물었죠. 여보, 괜찮은 거야? 기분 많이 나빴지? 지금이라도 가서 세차 못하겠다고 할까? 내가 형부한테 당신 좀 제발 그만 괴롭히라고 이야기할게. 우리 형부 때문에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이 미안하긴 뭘 미안해. 그리고 당신이 직접 가서 형님한테 뭐라고 할 필요 없어. 나도 다 방법이 있으니까. 방법이라니? 어떤 방법? 당신은 그냥 내가 하는 거 옆에서나 잘 지켜봐. 다시는 형님이 나한테 시비 걸면서 괴롭히지 못하게 만들 테니까. 형님 차를 형님이 원하는 대로 아주 깨끗하게 박박 닦아서 말이야. 그리고 남편의 다음 행동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형부 차가 있는 지하 주차장에 세차 도구를 가지고 내려간 남편이 고무장갑을 끼더니 언제 챙겨온 것인지 철수세미를 양손에 들고는 혼신의 힘을 다해 형부 차를 닦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것도 남편이 말한 대로 아주 깨끗하게 박박이요. 그럴수록 형부의 차는 기스가 나기 시작했고 도색한 게 벗겨지면서 조금씩 흉물스럽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부가 본인 차가 잘 세차가 되었는지 확인하러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김서방 차는 깨끗이 세차한 거야?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시킬 테니까 확실하게 닦아놔야 했을 거야. 그럼요. 부디 형님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나 형부는 저희 남편이 세차한 본인 차를 확인하고는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라 절규하며 쓰러지려고 했죠. 애지중지하던 차가 완전히 세차해서 똥차가 되었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이게 뭐야? 내 차가 내가 사랑하는 에바가 왜 이렇게 변했는데? 얘가 완전히 개판이 됐잖아. 형님이 원하는 대로 정말 깨끗하게 박박 닦았는데 잘 닦은 것 같습니까? 형부는 저희 남편 말이 끝나자마자 화가 났는지 남편의 멱살을 부여잡으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 자식 뭐하는 짓이야? 내가 세차하랬지 언제 망가뜨리려고 했어? 글쎄요. 저는 형님이 말한 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요.
형님이 말한 대로 저는 고졸의 공고 출신이라 이게 한계인 것 같아서요. 너 일부러 그랬지. 내가 매일 공고 출신이라 놀래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복수하려고 그랬던 거잖아. 너 이 자식이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 책 얼마짜리인지를 알고 이런 거냐고. 이래서 역시 무식한 공고 출신 놈들은 어쩔 수 없는 거야. 하지만 저희 남편도 이젠 참는데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형부만큼 저희 남편도 화난 것도 마찬가지라 형부의 멱살을 뿌리쳤고 형부는 자리에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으니까요. 남편도 형부에게 화를 내며 이야기했어요. 그러는 너야말로 뭐 하는 건데? 공고 나온 거랑 세차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는 거냐고? 네 차 세차하고 싶으면 세차장이나 가지. 내가 너 노예도 아니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느냐고. 공고 나오면 사람도 아닌 거냐? 네가 명문대 나왔으면 나온 거지. 무슨 권리로 사람을 우습게 보며 괴롭히냐고. 뭐?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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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나한테 너라고 했냐? 나이도 새파랗게 어린 것이 어디 감히 지보다 손이 쌀 있는 어른한테 너라고 짓거리고 있어? 그러는 형님이야말로 제발 나이값 좀 하세요. 지금 저랑 정말로 뭐 하자는 건데요? 제가 공고 나왔다고 함부로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대학도 못 나와서 사업하는 거 보니까 형님보다 못한 놈이 잘 나가는 것 같아서 질투나서 그러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저희 집 가난해서 공부 잘해도 일찍 대학 포기하고 밥벌이 할 생각으로 공고 들어간 거였다고요. 다른 친구들은 전부 대학 가겠다고 인문계 가는데 저 혼자 공고 가겠다고 했을 때 제가 얼마나 비참하고 속상했는지 그 마음을 형님이 알기나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성공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남들 쉴 때 못 쉬고 놀 때 못 놀고 정말 피토하도록 일만 했다고요. 그런데 형님은 그런 저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 아픔 가지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저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요. 전 형님이랑 정말 잘 지내고 싶었는데 실망이네요. 저희 앞으로 되도록 처가 일 아니면 마주치지 말도록 해요. 저도 앞으로는 형님이랑 친해지려고 노력 안 하겠습니다. 그날 남편은 화가 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고 친정을 떠날 때 형부 표정을 보니 형부도 본인이 큰 실수를 저질러 아차 싶었던 것 같았어요. 남편의 말에 본인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아차린 것 같았죠. 사실 저희 남편은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참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반에서 늘 1, 2등 안에는 들어서 선생님들도 기대가 컸고요. 지금이야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탓도 있고 시부모님도 그동안 열심히 사셔서 시댁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잘 살고 있지만 그때는 가정 형편도 그렇고 빨리 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이라 남편이 포기하고 공고에 진학했던 것이에요. 게다가 공고가 나쁜 것도 아니고 본인 형편대로 고등학교에 가는 건데 형부가 본인이 명문대 나왔다고 공고 출신인 저희 남편을 무시하는 모습에 남편도 실망하며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았어요. 더욱이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을 포기해야 했던 저희 남편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남편은 정말로 저희 친정에 가는 일 아니면 형부의 얼굴을 안 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마음을 접은 것 같았죠. 그런데 며칠 후 형부가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형부 안녕하세요? 그날은 잘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처제, 그러니까 내가 그날 김서방한테 너무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아서 말이야.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그동안 김서방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김서방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은데 자리를 좀 마련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직접 전화하려고 했는데 막상 용기가 안 나서 말이야. 이런 부탁해서 정말 미안해. 그날 김서방 많이 기분 나빠했었지? 처제도 기분 많이 나빴고. 내가 그날 집사람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김서방이랑 처제한테 제대로 사과 안 하면 집사람이 나랑 영원히 말 안 하겠다고 하지 뭐야.
물론 집사람 말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잘못한 거 알아서 그러는 건데 아무튼 처제랑 김서방한테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솔직히 그동안 형부가 저희 남편한테 했던 거 보면서 기분 안 나빴다면 거짓말이겠죠. 저 형부한테 뭐라고 해주고 싶었던 거 저희 언니 얼굴 보면서 꾹 참았던 거라고요. 아, 역시 그렇지. 내가 진짜 미안해. 앞으로는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니까 김서방이랑 사과할 자리 좀 마련해주면 안 될까? 알았어요. 형부가 전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제가 남편한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런데 남편이 지금 너무 화가 나서 형부 얼굴 안 보겠다고 한 상태라 제가 말해도 소용없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일단은 이야기는 꺼내볼게요. 처제, 정말 고마워. 그러면 부탁 좀 할게. 내가 다시는 이런 일로 처제랑 김서방 기분 나쁘게 하는 일 없을 거야. 진짜 약속해. 다음에 내가 또 그러면 그때는 사람이 아닌 개다. 그리고 저는 그날 남편에게 형부와 통화했던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고 남편은 제 말에 곰곰이 생각을 하던 눈치였어요. 그러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형부를 한번 만나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얼마 후 형부랑 남편이 따로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술을 마시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사과를 하며 잘 풀었던 것 같았습니다. 형부는 다시는 남편에게 그런 일로 기분 나쁘게 하는 일 없을 거라며 잘 사과를 했던 것 같았죠. 본인은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게 전부인데 저희 남편은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았으면서 잘 나가는 걸 보니 너무 부러워서 그동안 그랬던 거라고 솔직히 이야기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나오니 저희 남편도 형부를 용서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저희 남편이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마음에 오래 담아두고 미워하는 성격이 아니라 그렇게 두 사람은 잘 화해하며 마무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물론 남편도 형부 차를 망가뜨린 것에 대해서 사과하며 기스가 나 망가진 부분을 수리해 주었습니다. 물론 형부가 알아서 하겠다고 괜찮다고 했지만 남편은 본인이 잘못한 부분은 책임지고 싶다는 이야기에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 저희 남편과 형부는 잘 지내며 무척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형부가 남편에게 사과한 지 3개월쯤 흘렀을까? 형부에게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언니 말을 들어보니 형부가 어느 날부터 얼굴이 안 좋아지면서 자꾸 직장을 관둬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 형부 회사 직장 상사가 형부를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나이도 젊고 어리다고 하는데 형부를 무시하면서 자꾸 사람들 앞에서 견디지 못할 정도로 창피를 준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형부가 회사를 관둬야 하는지까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임신 중이라 그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언니네 부부랑 저희 부부랑 같이 만나서 밥을 먹게 되었는데 형부가 속상한지 남편과 술을 시켜 먹다 말고 혼자 취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저희 남편을 붙잡고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 나 어떻게 하면 좋지? 나이도 어린 놈이 지가 팀장이라고 자기 일까지 나한테 떠넘기면서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요새 힘들어 죽겠다고. 지가 잘못한 것도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나 그냥 회사 나올까 봐. 김서방, 나 회사 관두면 자네 회사에 취직시켜줄 수 있는 거지? 나 월급도 많이 안 받아. 그냥 우리 가족 먹고 살 정도면 된다고. 이 지옥 같은 회사 진짜 벗어나고 싶다. 게다가 그놈이 지가 해병대 나왔다고? 해병대 부시면 또 얼마나 쩔던지 장난이 아니란 말이야. 에이. 그런데 순간 형부의 해병대라는 이야기에 남편 눈이 번뜩였습니다. 사실 몇 개인지는 저희 남편의 신분이 밝혀질까 봐 밝힐 수는 없지만 저희 남편도 해병대 출신이라 해병대로서 자부심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형부에게 회사 팀장이 해병대 몇 기인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해병대에서는 선후배 사이가 엄격하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죄송한데 그 팀장이란 인간 해병대 몇 기라고 하던가요? 어?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형부가 본인 회사 팀장의 기수를 말하는데 남편보다도 아래 기수의 후배였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화가 났는지 벌떡 일어나 말하더군요. 감히 어린 놈의 자식이 내가 모시는 형님에게 그랬단 말입니까? 그 팀장이란 놈 절대로 가만두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로 갈 데 없으시면 형님만 괜찮으시다면 저희 회사 오셔서 일하셔도 되니까. 그게 정말이야? 에이, 자네 처음 처가에 왔을 때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고 그렇게 많이 괴롭혔는데도 이렇게 내 편 대어주고 정말 고마워. 그 전에 내가 김서방한테 못되게 굴어서 정말 미안해. 자네가 내 은인이야. 아니에요.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형님, 그 형님네 회사 팀장이라는 놈, 저 좀 잠깐 만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자네를? 네. 아무래도 형님한테 버릇없이 구는 게 제가 직접 만나 혼을 내줘야 할 것 같아서요. 형님, 아무 걱정 마시고 저만 믿으세요. 남편이 형부에게 말은 안 했지만 사실 형부 회사에 남편이 존경하며 따르던 백 선배님이라고 해병대 선배님이 다니고 계셨거든요. 그것도 회사 부사장님으로 힘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해병대 선배인 부사장님에게 연락해 저희 형부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사장님이 한 사람 말만 듣고 판단할 수 없으니 형부 이야기를 듣고 전후 사정을 알아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남편 이야기가 사실인 걸 알고 조금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이미 그 팀장이란 사람이 회사에 들어와서 직원들을 괴롭혀서 물을 흐려놓고 있었고 형부 말대로 부하 직원에게 본인 일을 시키는 것은 물론 본인이 잘못한 것들은 직원들이 한 것처럼 떠넘기며 게다가 부하 직원이 낸 성과까지 자신이 한 것처럼 가로채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해병대 선배인 부사장님에게 부탁해 저희 형부를 괴롭힌 팀장을 정신 차리도록 조금 혼을 내주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 부사장님은 일단 그 팀장이란 사람과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하셨어요. 본인과 친한 후배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면서 금요일 퇴근 후 저희 부부와 형부를 불러내 3자 대면을 시킬 예정이었죠. 그런데 형부에게 들어보니 그 팀장이라는 놈은 부사장님에게 찍혀서 그런 줄도 모르고 부사장님이 본인을 잘 봐서 그랬다는 생각에 신이 나 여기저기 저녁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다고 자랑을 하고 다녔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금요일 저녁 부사장님이 예약한 식당으로 형부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사장님이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그 팀장이란 놈은 저희가 부사장님 지인이란 말에 아주 깍듯하게 인사하며 잘 보이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저희 형부를 보더니 갑작스레 인상을 구기며 저희가 보는 앞에서 대놓고 무시하며 뭐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상급자라고 해도 자기보다 나이 많은 형부를 함부로 대하고 있었죠. 박 과장, 네가 여기까지 무슨 일이야? 오늘 부사장님이 중요한 지인분들 소개해주겠다고 해서 왔는데 네가 이 자리에 왜 끼려고 나왔냐고. 혹시 아까 내가 부사장님이 나 밥 사주기로 했다고 자랑한 거 듣고 몰래 나 미행해서 여기까지 따라온 거야? 박 과장, 이 자식 너 이제 보니 음흉한 놈이었네. 여기가 어디라고. 어딜 감히 낄 자리 안 낄 자리 모르며 덤벼. 저기 부사장님 그리고 부사장님 후배 부부분들은 저 녀석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 부하 직원인데 오늘 부사장님이 저 저녁 사주기로 했다는 이야기 듣고 눈치 없이 끼고 싶어서 저 따라온 것 같습니다. 박 과장, 너 내일 나한테 혼나고 싶은 거 아니면 당장 가라. 괜히 나 짜증나게 해서 내 신경 건드리지 말고. 형부한테 듣기는 했지만 형부를 대하는 팀장이란 놈의 행동을 직접 두 눈으로 보니 정말로 가관이었죠. 아무리 본인이 직장 상사라고 해도 그렇지
저희 형부가 자기보다 나이도 많은데 최소한 지켜야 할 예의조차 지킬 마음이 없어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남편도 화가 났는지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그 팀장이란 놈이 또다시 터무니없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니다, 아니다. 박 과장 너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안 그래도 잘 됐네. 너 여기 와서 부사장님이랑 부사장님 손님분들 챙기게 옆에서 시중 좀 들면서 따까리 좀 해라. 다들 갑자기 제 부하 직원이 와서 놀라셨죠? 그런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 부하 직원인데 워낙 일을 못해서 제가 요조 인물로 점 찍어두고 요즘 제대로 군기 잡고 있으니까. 사실 제가 해병대 출신이라 이런 걸 아주 잘하거든요. 그런데 형부의 팀장이란 놈은 눈치가 없는 건지 제대로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팀장놈의 행동에 부사장님이며 저희 남편도 몹시 화난 눈치였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저희 남편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해병대 출신이라 군기를 잘 잡는다고? 뭐 이런 자식이 다 있지? 너 같은 놈들이 우리 해병대 다 욕먹이고 다니는 거야? 남편의 말에 팀장놈은 당황하며 이야기했어요. 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우리 형님한테 들어서 네가 해병대 출신이라고 듣긴 했는데 너 해병대 몇 기야? 네? 저요? 그래, 여기 너 말고 내가 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어? 그러면서 팀장놈이 자신의 해병대 기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 저희 남편도 해병대 기수를 밝혔고 팀장놈이 깜짝 놀라 군기가 바짝 들어선 경례까지 하며 자신의 기수와 이름을 말하더라고요. 하늘 같은 선배님을 못 알아보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까 네가 감히 내가 하늘처럼 모시는 우리 형님을 아주 쥐잡듯이 잡아먹으면서 괴롭히고 있다면서? 그것도 네가 할 일까지 우리 형님한테 떠넘기고 말이야. 네가 우리 형님보다 윗사람이라면 다야? 네가 상급자면 상급자답게 솔선수범을 보여야지. 어디서 갑질을 하고 있어? 네가 우리 형님 회사 사장이라도 되냐? 죄송한데 그런데 선배님, 형님이라뇨? 저는 절대로 선배님 형님한테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는데요. 없기는 왜 없어? 네가 조금 전에 우리 형님한테 무시하는 이야기 했잖아. 여기 네가 너너거리면서 박 과장이라고 무시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 형님이란 말이야. 우리 집사람 형부 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 형님이랑 같은 회사 다니는 백 선배님 만나기로 하면서 우리 형님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백 선배님한테 특별히 부탁드려서 같이 데리고 나온 거야. 그런데 니놈이 우리 형님한테 하는 짓을 보니까 아주 가관이네. 네, 그러면 저희 부사장님이 아끼는 후배분의 형님이 박 과장이란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그런 박 과장한테 그동안 제가 함부로 대했다는 이야기고요? 박 과장에게 이런 뒷배가 있다니. 나는 그것도 모르고 매일 구박하고 괴롭혔는데 이를 어쩌면 좋지? 그래. 그리고 니놈 회사 부사장님인 백 선배님이랑 내가 어떤 선후배 관계인지 모르지? 여기 백 선배님도 해병대 출신으로 우리한테는 대선배님이라고. 그리고 사실 오늘 이 자리도 니놈이 하도 우리 형님 괴롭힌다는 소리 듣고 내가 니놈 직접 만나 혼내주려고 백 선배님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마련한 자리였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분수도 모르고 까불었어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그리고 지금 네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러자 팀장놈은 저희 형부 눈치를 보더니 재빨리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박 과장, 아니 박 과장님! 그동안 제가 분수도 모르고 까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박 과장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 줄도 모르고 제가 그동안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박 과장님 동서분이 저희 해병대 선배님인데다 부사장님이 아끼는 후배분이라고 하고 저 이러다가 부사장님한테 찍히면 제 인생 끝이라고요. 제발요.
제가 앞으로 절대로 까불지 않겠습니다. 아니, 제가 형님으로 모실게요. 그러니까 형, 나 좀 도와줘, 제발. 아니요, 팀장님.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팀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부하 직원들 매일 일 못하게 괴롭히고 무시하고 심지어 직원들이 열심히 만든 프로젝트까지 팀장님이 한 것처럼 가로채고 있잖아요. 저희 직원들에게 전부 사과하시기 전까지는 저도 용서 못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 일을 어쩌면 좋지? 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절부절 못하는 팀장놈을 향해 저희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쩌면 좋기는 그동안 사람들한테 못된 짓 하면서 우리 형님 괴롭힌 복수다. 너 대가리 박어! 네? 대가리 박으라고. 지금 하늘 같은 선배 말이 우스워? 아닙니다! 팀장놈은 남편과 형부가 보는 앞에서 머리를 바닥에 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에게 일장 연설을 듣게 되었죠. 해병대로서 명예를 지켜야 한다면서 사람은 언제나 정직하고 약자의 편에 서서 겸손하게 행동해야 한다면서요. 그리고 그날 부사장님에게도 제대로 찍혔는지 밥을 얻어먹기는커녕 부사장님에게 제대로 혼나야 했죠. 그래서 머리를 박고 있는 팀장놈만 빼고 부사장님은 저희 부부와 형부만 데리고 가게를 나와버렸어요. 저희에게 제대로 된 저녁을 사주시겠다면서요. 물론 시킨 음식값은 제대로 계산했고요. 그리고 그 후 이야기를 들으니 형부네 회사 팀장놈은 그동안 잘못한 일들이 밝혀지며 심할서까지 써야 했고 괴롭히던 직원들에게도 전부 사과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천되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는데 그동안 소문이 안 좋게 났던 것인지 거의 왕따처럼 혼자 지내고 있다고 해요.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후 저희 남편과 형부는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었고 현재는 저희 언니와 제가 질투할 정도로 친형제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형부도 저희 남편에게 엄청나게 잘해주게 되었고요. 저희 남편이 그렇게까지 나서 자기를 도와줄 줄 몰랐다나 뭐라나 하면서 역시 가족이 최고라고 한동안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부네 팀장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래서 사람은 늘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못되게 살다가는 스스로 더 큰 화를 자초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 사람을 대할 때 자기보다 별 볼 일 없어 보인다고 무시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갔으면 합니다. 모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